네, 이제 해아친 케어 뉴스에서 김영래 편집장님이 연재하시는 아침마다 지혜 칼럼 혹시 보시나요? 오늘은 그중에서 해씨 천사, 약이 바뀌면 치료도 바뀝니다. 이 칼럼을 좀 같이 읽어볼까 해요. 자료 분석이라기보다는요, 전문가의 깊은 시선이 남긴 글을 음미하면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, 네, 그런 걸 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. 최근에 미국에서 보험사 결정 때문에 특정 체중 감량 주사제에 쓰시던 분들이 약을 바꿔야 하는 일이 생겼다는데 이게 단순히 약 교체 그 이상이라는 거죠. 특히 시니어 건강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볼까요? 미국의 한 대형 보험사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들면서 일라일릴리의 제포바운드 대신에요.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를 우선적으로 보험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둘 다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주사제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? 네, 여기서 이제 핵심은요. 이 두 약이 같은 계열 약물로 분류는 되더라도 실제 환자 몸에서의 반응은 정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칼럼에서도 특히 그 고령이시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, 이런 분들께는 약물 변경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건강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딱 짚어주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네, 그러니까 하나의 약이 모든 사람에게 맞을 수는 없다.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종종 비용 논리에 가려지기 쉽다는 거죠. 맞아요. 그 칼럼에 나온 사례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. 케이트 너피 씨라고 제포바운드로 22kg 넘게 빼셨는데 보험 때문에 위고비로 바꿨더니 효과가 확 줄었다고 직접 얘기하시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단순히 약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메스꺼움이나 피로 같은 부작용이 새로 나타나기도 하고 효과 자체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치료 경험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. 그렇죠. 이게 단순히 약효가 줄어드는 걸 넘어서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약들이 그냥 살 빼는 미용 목적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칼럼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요. 아, 그런가요? 네, 이게 단순히 식욕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어떤 호르몬 경로에 작용해서 혈당 조절이나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. 그래서 당뇨병 예방이라든지 고혈압 관리, 또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효과까지 특히 이제 50세 이상 시니어분들께는 이게 삶의 질을 개선하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와, 그렇다면 정말 단순히 비용 때문에 내 몸에 잘 맞지도 않는 약을 쓰도록 강제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건 칼럼 표현대로 정말 심각한 건강 위협이 될 수도 있겠네요. 네, 맞아요. 특히 고령층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약물 대사 능력도 다르고 부작용 반응도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더욱 세심한 그야말로 맞춤 처방이 필요한 건데 말이죠. 여기서 이제 칼럼이 건강주권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. 건강 주권이요? 네, 그러니까 단순히 주어진 약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만약에 보험 정책이 바뀌거나 해도 본인의 치료 경험이나 상태를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. 이게 바로 건강 주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죠. 아, 보험사의 그 의료비 절감 논리, 이게 가진 어떤 역설적인 면도 칼럼에서 지적하고 있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당장은 약값을 좀 아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만약 환자에게 맞지 않는 약 때문에 다시 살이 찌거나 혈당, 혈압 같은 게 악화되면 결국에는 더 큰 치료비가 들 수 있다는 그런 경고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큰 비용 부담과 또 환자의 건강 악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. 시스템 전체로 보면 손해일 수 있다는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놓치기 쉬운 통찰인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이런 문제가 비단 미국만의 얘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. 맞습니다. 칼럼 말미에도 그 점을 짚어주는데요. 네. 한국에서도 약값 절감 문제나 보험 재정 문제 때문에 특정 약물의 보장성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. 그리고 그 중심에는 또 시니어 환자들이 계신 경우가 많고요. 그렇죠. 결국 시니어 맞춤 의료라는 게 왜 중요한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칼럼에서는 시니어들이 이런 상황에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.
네,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데요. 첫째는 기존에 어떤 약을 썼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, 부작용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의사에게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. 둘째는 만약 보험 때문에 약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해서 재처방을 요청해 보거나 아니면 혹시 제약사에서 운영하는 환자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아, 그런 프로그램도 있군요. 네,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나 보험 적용 여부보다는 결국 내 몸에 가장 잘 맞는 약을 찾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요. 오늘 김영래 편집장님의 칼럼을 통해서 보니까 약을 바꾼다는 게 이게 정말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였네요. 개인의 치료 효과나 연속성은 물론이고 말씀하신 대로 건강 주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. 특히 시니어 분들께는 맞춤 치료의 중요성이 정말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칼럼은 결국 건강이라는 가치를 단순히 비용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. 개인의 건강이라는 소중한 가치와 또 한정된 의료 자원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떻게 더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할까요?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